그 4월 4일 시행되었던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과목에서 주요 그 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던 그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 문제는 이 사이트에서 카페를 가입하신 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12회는 약간 뭐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었다, 높았다, 뭐 이런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1과목에서는 크게 예, 그 기출 문제를 이제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 특별한 척과라고 하는 시스템이 좀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루었었던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과목에서는 그 핵심 키워드는 기출 문제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각각의 내용에 있어서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자료 설명에는 이 과목에서 이상값 발생에 대한 주요 원인, 박스카스 변환에 대한 얘기,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과목에서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자기상관 함수 구하는 게 좀 나왔었고, 은닉 마코프 모델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가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망상불에서 그 기법 중에 스태킹과 블렌딩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물어보는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4과목에서는 교차 검증 방법 중에 랜덤 서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본적 방법에 대해서 좀 새롭게 물어봤고, 데이터 리퀴지란 말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 설명에서 좀 쓰이고 있는데, 리모델링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좀 물어보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그 조금 다루었었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6회에도 좀 나왔었던 동일하게 이게 도서마다 좀 정답을 좀 잘못 그 설명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수정을 하는데요. 이상값이 보통 발생하죠.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그런 경우 크게 그 이상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전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아웃라이어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입력할 때 요게 이제 그 측정이나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시 뭐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집단에서 표본으로 샘플링 할 때에 발생하는 거는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보진 않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아웃라이어 값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카스 변화는 이제 그 정규분포로 원 데이터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건데, 이런 그 도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 남다 값을 가지고 남다가 0인 경우는 로그 변환하고 똑같고, 0이 아닌 경우는 남다분의 y 원래 데이터의 남다승 빼기 1로 해가지고 정규분포를 이제 가정하게끔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인데, 요게 이제 정규분포가 됐느냐, 이제 제대로 변환이 됐느냐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요 샤피로 밀크라는 사람이 만든 검증 방법인데, 원래 이제 귀무가설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유효확률이 작아야 유효확률이 커야, 작으면 요걸 기각하기 때문에 유효확률이 작아지면 안 되고 커야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남다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게 이제 이게 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귀무가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로 표본을 뽑아서
그 유의 확률을 구해서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요걸 기각하기 때문에 p-밸류 확률값은 작으면 안 되겠죠. 정규분포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요 박스캅스 변환이 주요 목적은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것이다. 사피로 윌크 테스트는 정규분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요 F1 스코어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이제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F2 스코어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출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F 베타라고 하는 요 공식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1 더하기 요 베타라고 베타 제곱 곱하기 원래 이제 요 정밀도 프레시전 재현율 위에다 곱하기 밑에는 더하기 하는데 이 프레시전에다가 베타 제곱을 해서 요러한 일반적 공식에서 베타가 1인 경우는 F1 스코어 2인 경우는 F2 스코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1 스코어는 이제 요게 1의 값을 가져서 이제 계산되는 거고 F2 스코어는 여기 보면 재현율 즉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요 실제값하고 예측값이다 그러면 요 프레시전의 확률은 요거 더하기 요것분의 요 이제 예측하는 걸 이제 많이 하는 거. 그다음에 요 가로축으로 그 재현율이라고 그러죠. TP 더하기 FM분의 TP. 그래서 그 정밀도와 재현율을 둘 다 좀 그 성능이 분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본 게 F1이고 재현율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4배 정도 두는 게 이제 F2인데 요거는 불균형 데이터의 경우 항상 F2가 F1보다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정밀도와 요 TP, FN, FP 값에 따라서 F2가 F1보다 클 수도 있고 F1이 F2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요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저희들이 이제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기법이 언더샘플링, 오버샘플링을 좀 이제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정확도만 평가하게 될 경우는 모델의 성능을 좀 왜곡할 가능성이 높죠. 어떤 하나의 클래스가 좀 많이 있는 경우는 정확도가 높다 그래서 그 모형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F 베타 스코어를 고려를 해서 성능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상관함수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어떤 시차에 대한 차이에 대한 그 서로 상관관계가 있느냐 즉 어떠한 현재 시점에서 현재보다 하나 전 시점 간의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좀 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서로 이제 그 평가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저희들 일반적인 그 상관 그 개수 구하는 공식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두 개 사이의 시점 간의 공분산과 현재 시점 간의 이제 분산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분산.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상관 함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시차별로 시계열 데이터의 상호 관계를 그 변동성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은닉마코프 모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요것도 이제 지금 약간 좀 어려운 문제로 좀 출제가 이제 됐는데, 이제 그 은닉이라고 하는 원래 마코프 모델은 현재 상태에서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전형적인 이제 방법이고 고전적 방법인데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히든 상태가 있고 현재 관측 가능한 상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모델링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세 가지가 주어진 상태에서 분석이 가능하죠. 전위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요 상태별로 옮겨가는 확률. 방출이라고 하는 거는 은닉 상태에서 관측 가능한 상태로 가는 확률, 그다음에 초기 상태 확률, 요 세 가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확률을 구하고 그래도 은닉 상태의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를 찾아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 비터비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까지의 그 어떤 과정으로 가장 그 현재 시점에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확률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터비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 특정 시점까지의 관측지를 분석하였을 때 현재 상대에 도달하는 모든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로 왔느냐 경로의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어닝마코프 모델을 통해서 구하는 확률이요. 바움 웰치 알고리즘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현재 기본적으로 은닉마코프를 할 때 우리가 요 모델링 할 때 비터비 확률을 주어지는 건 알죠. 요 세 가지. 방출 확률, 은닉에서 관측하는 상태 전이 확률, 그 다음에 초기 상태 확률, 뭐 이런 걸 가지고 은닉마코프 모델로 모델링해서 은닉 상태에서의 가장 높은 확률을 안정 상태에서 확률을 구하는 뭐 이런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앙상블 기법 중에 스태킹과 블렌딩이 있는데 요거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K폴드를 이용하느냐 스태킹, 블렌딩은 홀드아웃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방법들의 서로 공통적인 방법은 모델의 예측값을 새로운 메타 모델의 입력값으로 넣어서 최종 메타 모델을 앙상블로 찾아내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뭐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모형의 모형을 이제 활용을 해서 좋은 모형을 쓰는 기법은 이제 변함이 없고, 스태킹은 K폴드를 쓴다는 거, 블렌딩은 일반적인 홀드아웃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법을 쓴다는 게 큰 차이점이고, 두 개의 공통점은 결국 베이스 모델로부터 메타 모델을 찾아내는데 베이스 모델을 K폴드로 쓰든 홀드아웃을 쓰든 메타 모델의 입력값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이제 핵심적인 스태킹과 블렌딩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4과목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교차검증에서 홀드아웃과 K폴드가 있는데 랜덤 서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여러 번 무작위를 해가지고 성능을 좋은 걸 좀 찾아내는데 이게 이제 랜덤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유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 뭐 처리 뭐 이런 데도 발생을 하지만 여기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 데이터 분석 모형의 성능을 조금 뭐 좋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분석 모델에 적용하는 기법, 적용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설명이 미래의 정보나 평가 데이터를 새로운 모델 학습 검증 데이터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누출을 위해서 분석 모델이 성능을 인위적으로 좋게 만드는 현상을 좀 리모델링 시 주의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번에는 조금 약간 2과목 3과목에서 좀 어려웠다라는 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향후에도 이런 난이도 조절을 좀 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뭐 외우는 과정을 통한 어떠한 공부 방법은 이제 약간 좀 이제 시험의 실제적인 문제를 접할 때 이제 어려운 부분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폭넓게 이제 다양하게 좀 이해를 하고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뭐 그러한 학습 방법이 향후 이제 빅분기에서도 출제위원들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시대에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있길 바라고 여기 카페에서도 이제 가장 최근 기출 문제를 업로드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회원가입을 하셔서 많이 좀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도서에 대해서 오류를 저한테나 출판사에 보내주셔가지고 도서를 계속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빅분기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